요 아침 9시 출근 밤 10시 퇴근 이거 6일 동안 매주 반복하니 머리가 지끈지끈 근데 일만 타고 다른 팀 업무까지 떠맡아 버리게 되면 yo what you gonna do? 자,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가 열리고 택배 물량은 역대급을 기록하는데 올해만 벌써 10명이 넘는 택배 노동자가 10월에만 3명이 숨졌어요. 딴 것도 아닌 죽음으로 이슈가 돼버린 이들의 초우, 오늘의 이슈 택배 노동자 되었습니다. 지난 6월엔 택배 물량 월 2억 9천만 개 돌파,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6.3%나 증가했고 택배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배송 건수는 코로나 이후 313.7개로 26.8%나 늘었어요. 택배 노동자들은 주당 노동시간이 71.3시간으로 실제로 상제 기준으로 과로사 판정 기준이 6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택배 기사들이 과로사 할 수 있는 시간대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 회사원으로 치면 주 5일이 아닌 6일 출근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주당 52시간 근로를 시행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택배 노동자들한테는 다른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택배는 집화, 분류, 배송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한테 오는 건데 택배 기사한테 분류 작업까지 떠넘겨버리는 경우가 허다해. 분류 작업이라는 시간이 저희한테 노동 시간에 차지하는 그 폭이 굉장히 커요. 분류 작업 시간만 줄어든다면 저희가 배송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이 훨씬 더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택배 회사들이 단가 낮춘다고 이따구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할당된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잖아? 벌점 먹여버리고 1년 단위로 하는 계약도 연장 안 해준다 하고 이건 그냥 노예지. 특히 택배기사들은 대기업 사내의 대리점이나 영업소와 개인 사업자 간의 계약으로 일하는 특수고용직에 해당돼서 대리점별로 받는 수수료도 다르고 회사 로고가 딱 박힌 옷을 입어도 그 회사 직원이 아닌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 노동은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법과 관련된 보호를 받기 힘들어요.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14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난 산재 필요 없어요 하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악용한 일부 택배사들이 사실상 산재보험이 의무 가입이지만 소장들을 통해서 일부러 강제로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쓰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저희도 터미널에 전체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라는 것이 쭉 돌면서 저도 이제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차마 못 쓰겠더라고요. 왠지 찜찜해서. 그래서 안 썼는데 대부분의 많은 기사님들이 그때 작성을 하셨어요. 택배 노동자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아프면 사비 들여서 치료비 부담하고 병가, 휴가 이런 건 애초에 다른 나라 얘기인 거예요. 택배기사는 건당 수수료를 주 수입으로 한다 알죠? 많이 뛸수록 많이 버니까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만큼만 하고 내일부터 나눠서 해야지. 이번 달엔 돈이 더 필요하니까 더 많이 해야지. 이게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왜냐? 물량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내가 이 구역 담당자요 하루 평균 300개를 한다. 존나 많죠. 어쨌든 명절이다 코로나다 해서 여기에 수백 개가 더 는다. 얄짤없이 내가 떠안아야 하는 것인 게 코로나로 인해 택배 물량은 엄청 늘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롯데 택배는 2019년에 적자에서 186억 원의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6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일부 대리점에서는 건당 수수료 143원을 깎았어요. 사측이 수수료를 삭감해도 총 수입은 감소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는데 아니 영업이익은 최대치를 찍고 있는데 지원금을 왜 깎아? 그거 좀 말이 안 되잖아. 장난 아니고 진짜 뭐 시키면 존나 빨리 오잖아. 문자로 안내까지 다 해주면서. 이런 나라가 어딨어 세상에. 어쨌든 당연히 국민들이 이미 택배 노동자들한테 고마워하고 있고 그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데 이의가 없다. 국민 절반 이상이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요금 인상은 당연하다. 왜? 납득이 되니까. 국내 택배 산업이 시작된 28년 이래 최초로 8월 14일 하루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었죠. 택배로 고생하는 노동자님들 이날만큼은 마음 놓고 푹 쉬십시오 한 건데 정치권도 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어. 인제 지난달에 이낙연 대표가 택배 사업장을 찾아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른바 과로사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경기도에서는 택배 노동자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전담팀을 가동했는데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무사 선임, 심리치료 등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택배사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데 한지는 택배업계 최초로 심야 배송을 이번 달부터 중단, 택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재보험을 가입한다. CJ 대한통운과 롯데택배 측도 분류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 하지만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에선 택배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분류, 운송 이 두 개를 분리하는 내용이 없어가 추가 인력을 확충한다는 건 찬성하지만 인력 확충 비용을 개인 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
또 물량 축소는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기사들의 실질적인 수입을 감소시키는 요인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주 52시간 보장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요. 덧붙이자면 2,500원의 택배 요금 중에서 약 800원가량을 발주업체인 쇼핑몰 등에 주던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쇼핑몰 등에 돌아가는 리베이트, 일명 백마진을 없애자는 건데 그 돈으로 인력 확충해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막자는 의견이 있고요. 이른 아침부터 대여섯 시간 동안 분류 작업에 매달리지 않게 자동 분류기 도입하고 산재보험 가입도 권고, 아니 의무 가입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다. 도급계약 형태로 운영되는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특수고용 형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가 실질적인 노동자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이에 맞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사회에 공기 같은 님들이 있잖아요. 꼭 필요한 우리 님들. 이렇게 누군가 죽어야만 그때서야 이슈가 되고 관련 부처는 부랴부랴 대안 만들기 급급한 시츄에이션인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들을 혹사시키지 마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분신한 전태일 열사 형님 가신 지 올해로 50년이 지났고 노동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2020년 버전 평화시장 노동자들이 있는 것인 게 아직도 근로사각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가 수백만 명인데 이번에야말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드랍더 이슈,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